출판사 사장을 옛날에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요새는 그냥 정부에다 신고만 하면서 나 출판사 사장 됐다고 신고만 하면 아무나 다 출판사 사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책을 이상한 책을 쓰는 애들이 자기네 아버지고 할아버지고 자익 활동하고 이상한 애들 그런 애들이 그냥 한풀이 안 마당하는 식으로 그저 엉터리 책들을 너무 많이 내. 뭐 이승만 대통령이나 장택상 국무총리 같은 사람은 뭐 전형적인 사기꾼 같이 그냥 전부 아주 나쁘게 쓰고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정동교에서 건국대학교 대학원장 이주영 교수고 한 15년 전에 이승만 연구회라는 걸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연사들을 내세워서 발표회를 했어요. 그때 내가 모두 5번 했고 또 고당 조만식 선생 그 기념사 앞에 거기서는 고당 기념관 거기서 연설 많이 하고 정동교회 앞벤셀에서 많이 하고 또 뭐 을지로의 은행회관에서도 뭐 프레스센터에서도 하고 많이 했어요. 그리고 큰 음식점에서도 하고 지방에서도 전라도 영안 뭐 경주에서도 하고 외국에서도 하고 했어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할게요. 그 옛날 그 개화선각자 서재필 박사하고 광주 유수로 좌천되었던 박영효 선생 그 두 분들이 고종 황제를 찾아가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영국이나 독일식의 현대식의 육군 사관학교, 해군 사관학교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고종 황제가 새 것을 좋아해서 그렇게 허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재필 박사가 역사 교장 같은 사관장이 되고 종로에다 육군사관학교 만들고 경기도 광주 그쪽에 유수 한성판윤 지금으로 하면 서울시장하다 한성판윤으로 좌천된 박영애 선생이 거기서 훈련해서 육사를 해군사관학교 만들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도중에 하기로 했는데 그걸 못하게 한 사람이 이제 외척들하고 수구 세력들이 방해를 해서 못하게 해서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서재필 박사하고 박영애 선생이 이 나라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그대로 사라졌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서재필 박사가 이제 갑신정변을 일으켰는데 그때 이제 김옥균 선생은 31살이에요. 32살 총주동자예요. 서재필 박사는 만 21살이에요. 최연소자예요. 갑신정변을 일으켰는데 그게 성공했어야 되는데 또 그것도 이제 민비하고 외척 세력하고 청나라 군대가 방해를 해서 또 그게 무산됐어요. 그러니까 서재필 박사가 이 나라를 구출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또 사라졌어요. 그래서 서재필 박사가 미국으로 망명해서 미국 가서 의사가 돼가지고 12년 만에 돌아서 독립협회 독립신문 들어서 빨리 개화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민비는 세상 떠나고 하여튼 그 외척 그 세력하고 수구 세력하고 친러파 이범진이 그 세력들이 반대해가지고 또 그 개화하려고 그런 게 무산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재필 박사가 이 나라를 구출할 수 있는 3번의 기회가 다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어요. 그게 이제 일본하고 이제 청나라하고 전쟁에서 조그만 일본 나라가 청나라하고 이겨서 그때가 1894년이죠.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10년 후에는 육군의 최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하고 1904년에 이겨서 노일전쟁에서 이겨서 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돼서 조선이 이제 문 닫게 끝나게 됐죠.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만주 사변을 일으켜서 만주를 점령하고 산해관을 넘어서 중국 본토로 쳐들어가고 해서 중일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은 일본보다 인구도 많고 땅도 넓고 중국 지리도 잘하는데 일본 군대한테 연전연패하면서 지기만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중국 사람 체면을 세워준 사람이 2명이 있어요. 누구냐면 중공군의 최연소 육군 원수가 된 임표라는 사람. 린비유라고 하는데 임표가 그때 팔로군 사단장이었는데 평양관 전투에서 일본의 아다다키 사단을 격파해서 중국 사람 체면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임표가 일본의 그 야마시다인데 마레이시아 공략은 그 야마시다가 아니고 그 딴 사람 일본 그 사단직으로 또 싸우기로 됐는데
장개석 군대가 일부러 그랬대나 뭘로 그랬대나 오인을 해서 인표가 머리에 부상을 입어가지고 그 전투를 제대로 치를 수가 없어서 모스크바로 후송이 됐단 말이에요. 하여튼 평영관 전투에서 팔로곤 사단장 인표가 일본한테 크게 이겼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한국 사람으로 자유중국의 장개석 정부 중앙군 정규군의 육군소장이었던 김홍일 장군이 상고회전 전투에서 일본군한테 크게 이겨서 일본군 사단장이 죽고 일본군이 한 7,800명이 죽어요. 그래서 김홍일 장군 그러면 중국 이름이 왕룡 장군인데 아주 유명한 그 상고회전 전투에서 유명한 장군이에요. 중국 사람이 이제 체면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일본은 이제 대도시로 점령을 해서 내려와가지고 이겨가지고 말레이시아를 공략해서 싱가포르에 있는 동양 함대가 괴멸되고 일본이 이제 1941년 12월 8일날 미국의 그 주력 함대가 집결해 있는 하와이 진주만을 일본 전투기 폭격기 군함이 폭격을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미국은 이제 전쟁 준비가 안 돼 있었단 말이에요. 맥카더 장군이 필리핀에 있었는데 그 바탄반도에서 한 1년 동안 시간을 끌면서 이제 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미국이 이제 군수 공장을 풀 가동해서 무기를 막 만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맥카더 장군이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나한테 병력하고 물자를 더 대주면 내가 필리핀 지리를 잘 알고 그러니까는 여기서 막아내겠다고 하는데 루즈벨트가 이런 사람들은 다 유럽 우선주의자들이 아시아보다 유럽에 더 관심이 있고 도와줄 형편이 안 되고 그러면서 도와주질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영국 수장 처칠한테 루스벨트가 맥카더 장군이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도와주지 않는데 맥카더가 고전한테 이거 어떻게 쓰면 좋으냐고. 그랬더니 처칠 수장이 이럴 때는 맥카더가 전쟁 준비해서 바탄반도에서 탈출해가지고 호주로 내려와서 미국이 전쟁 준비를 더 많이 하고 그랬을 때 그때 지휘하도록 하면서 그 유명한 장군이 적한테 포위가 되든지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처칠 수상이 내가 그 유럽에서 단케르트 철수작전할 때 영국연합군 33만 8천 명이 단케르트에서 탈출했을 때 영국 원정군 사령관 호투 사령관한테는 거기서 탈출해서 영국으로 오고 그 밑에 군단장이었던 알란 부르크 장군이나 사단장이었던 몽고메리한테 지휘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이제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도 자기 회고록에다 맥카더 같은 유명한 인물이 적한테 포위되면 안 된다고 처칠한테 말을 해서 루즈벨트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제대로 전해졌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 자기도 그랬더니 맥카더를 탈출하라고. 그래서 하여튼 맥카더가 미국의 루즈벨트 지령을 받고 바탄반도에서 탈출해서 부인하고 어린 아들하고 중국인 유모하고 미 해병대 장교 둘하고 바탄반도에서 일본의 상호망 포위망을 뚫고 탈출해. 거기 일본 군함들이 많이 다니는데 맥카더 그 배는 어뢰정 조그만 배인데 그걸 가지고 포위망을 뚫고 탈출해서 민다나오 섬으로서 호주로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호주에다가 서남 태평양 전투사령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서지역 태평양 서남지구 연합군 최고사령관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호주의 블레미르 대정이 호주 본토 한 4분지 3을 일본한테 내주려고 막기 힘들다고 그랬더니 맥카더가 그러지 말자고 하면서 호주 내가 다 막아준다서 호주도 다 지키고 그 공세로 나가도록 해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일진일퇴 거듭하고 있는데 미국에는 이제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보다 먼저 와서 살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그 음성을 들고 눈치챘는데 미군에서 이제 일본의 암호문을 해독을 해요. 그래서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의 암호문을 해줘서 처음으로 미국이 이제 전세를 역전시켜서 일본한테 이겨요. 그랬을 때 맥카더가 과달카날에서 즉시 이제 반격을 해요. 그랬는데 이제 일본의 그 하와이 진주만 기습한 그 각본을 짠 사람이 일본의 해군 원수 야마모토 이스로코 제도기예요. 그 사람 이름이 산본 56인데 저 아버지 56에 난 늦게 둔 아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일본 해군 상학교 나오고 해군 대학 나오고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하고 미국 생활을 한 10년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1938년 해군 차관했을 때는 미국하고 일본하고 싸우는 걸 반대했단 말이에요. 이거 이길 수가 없다고. 그럼 반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여튼 그 사람이 연합함대 사령장관이 돼서 그걸 맡으니까는 그러려면은 그냥 하와이 진주만 기습해서 하면은
2, 3년 동안은 우리가 태평양을 완전히 누빌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지 내가 장담할 수 없다고. 하와이 전주만 기습한 그 각본을 짠 사람이 야마모토 이소부쿠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니까 미국 전투기가 야마모토 이소부쿠가 가는 그 사람을 추격을 해서 격추시켜서 죽여버려요. 그 야마모토 이소부쿠가 이제 비행기 격추돼서 죽어버려서 일본에서 국장을 지내줘요. 국장이라는 건 대통령이나 국왕이 죽어야지 국장인데 야전사령관인데 사령관이라고 하고 격상에서 연합함대 사령관이라고 연합함대 사령장관이라고 했던 그 사람을 국장을 지내줘요. 그게 야마모토 이소부쿠 도오카 미네이치 대장이 이제 일본 연합함대 사령관인데 그 사람도 미군이 습격해서 그 사람도 제명을 다 살지로 두고 가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맥하더가 이제 반격을 해가지고 1944년 10월 19일 날에 필리핀의 레이트에 만에 상륙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맥하더가 별다섯 5성 장군으로 승진을 해요. 미국에서 이제 맥하더보다 먼저 별다섯 5성 장군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1914년에 있었던 1차 대전 때 유럽 원정군 사령관이었던 퍼싱 장군인데 맥하더가 연대장 사단장 했을 때 사령관 얻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육군 참모총장인데 그래 퍼싱 장군은 1차 대전에 대한 그 공으로 육군 원수가 되고 맥하더는 2차 대전에 대한 공으로 육군 원수가 돼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미국의 원수가 많아져요. 미국하고 그러니까 육군 2차 대전 때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마샬 장군도 원수가 되고 미 해군의 중부 태평양 사령관 니미츠 제독도 원수가 되는데 니미츠보다 선배인 레이 제독이 먼저 원수가 되고 킹 제독 작전부 그 사람도 원수가 되고 니미츠 제독도 원수가 되고 그래요. 그리고 미국 공군에는 헨리 아놀드 원수라고 했는데 맥하더도 미 육군 산악회 6년 후배인데 그 사람이 육군에서 나와가지고 육군 항공대라는 거면서 미국 공군을 창설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육군의 준장이었는데 미국 공군을 만들어서 헨리 아놀드는 미 공군 원수가 돼요. 그러고 이제 44년에 그렇게 이제 뭐 맥하더 이제 육군 참모총장 마샬 장군 유럽 방면 사령관 아이젠허 44년 11월에 원수들이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맥하더 밑에서 해군 3군 사령관은 하루제 헬시 제독이라고 해서 그 사람은 45년 2월에 원수가 돼요. 그리고 맥하더가 육군 대장 했을 때 육군 대위했던 브래들리라고 아이젠하우하고 동창생인데 그 사람이 6.25 때 미 합참의장에서 대장했는데 그 사람은 6.25 때 미 합참의장 끝나고 난 후에 원수가 돼요. 미국의 원수가 9명이에요.